안녕하십니까. 손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에서 직무 복귀가 되어서 어제 오늘 지금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밀려있는 업무를 보시느라고 휴일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출근을 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시간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서 글이 올라와 있는 모양입니다. 겨우 어제 오늘 이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참 애국자 아닌 애국자이신데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한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거, 이거 참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좀 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올려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이 청와대 게시판에 아마 청원글을 두세 번 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이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동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통제학자라든가 또 부정선거에 관한 그 관계관들까지도 이거는 대한민국 4.15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글도 올리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역시 나름대로 참 이 부정선거를 참 어떻게 하던 건 밝혀보려고 저도 글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인천 연수구 민경 의원께서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도 이분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에 제일 먼저 부정선거로 개표를 좀 해달라 해서 소송을 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소송되어 있는 민경우 전 의원에 대한 개표를 좀 해달라 하고 대통령에게 올렸어요. 그런데 저도 애초부터 그거는 바라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원글이 올라갔으면 무슨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삭제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청원글이 들어가서 하루 만에 한 2만 이상의 그 공감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있었습니다. 저는 올렸기 때문에 제 글을 좀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걸 문재인한테 유리한 거는 까발리고 불리한 거는 그냥
삭제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원 게시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거 이제 올려놨으니 이거 문재인이는 윤석열 탄핵하라 해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고서 이렇게 올려놨네요. 청원글 올라온 거는 어제 올라왔는지 오늘 올라온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디야 이게. 지금 55,118명이 올라가 있네요. 그 청원글이 올라와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번 방송에 올려봅니다. 내용은 윤석열 탄핵하라. 저번에 청원 게시판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발악이다 해가지고 이 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후 윤 총장은 연휴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밀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이틀째인 26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해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와 헌법 파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의 국민이나 정의가 아닌 조직을 위해서 과잉 수사라고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윤석열 검찰과 사법과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라고 행정부가 진압했다간 문 대통령을 퇴임 후 구속하러 들 것이다 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붙여라 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탄핵에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 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이 양반들 민주주의 엄청나게 잘 찾습니다. 여하튼 말 하나는 뭐 뒤로 가라고 그러면 아주 서러운 사람들이니까. 하구나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 추진, 사법제도 개혁 방안 마련,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 소추 검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헌법과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정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는 사법권의 행사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과 혼동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구태타 운운하며 사법통제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다수의 의석을
이용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주문헌은 제기됐다. 허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전 국회 부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 홍순욱 윤총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오후 2시 30분쯤 출근해 월성 원전 수사도 밀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로서 참 민주당 이 양반들 무슨 대한민국의 깡패도 아니고 조폭들도 아니고 참 웃기는 사람들 같아요. 참 법에 대한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80 넘은 늙은이가 볼 때도 이건 도대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됐다고 그래서 온통 숫자대로 끌고 나가면 됐다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당이고 뭐고 하지만 다수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사리에 맞는 일을 해야지 다수가 되는 것이지 어느 당도 않은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우긴다는 것은 그거는 다수의 횡포지 그거는 국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 방송에 한번 올려보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